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뉴스 한번 봐드리고요. 테슬라랑 미국 주식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를 제가 제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여러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변한다 얘기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밌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할 주제는 몇 개 있는데 금리 인하를 스위스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어떻게 돌아가고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코멘트 해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생산 감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좀 줄인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게 악재인지 한번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가 과연 한국에 정말 들어올까? 이거 비아디가 들어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리프 모터스가 스탈란티스 공장에서, 폴란드에 있는 스탈란티스 공장에서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어제 미국 주식을 보면은 다우 산업이 조금 빠졌네요. 0.7% 빠졌고, 나스닥 조합이 0.16% 올라서 나스닥만 조금 올랐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SOXX. 이 반도체 지수도 0.12%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맵을 보시면은 주요 테크주 중에서는 구글이랑 엔비디아. 야, 엔비디아는 진짜 끝도 없이 오릅니다. 엔비디아가 자, 이렇게 주도주가 될지는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진짜 그 그래픽 카드나 이런 반도체로 AI를 선점해 버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에 반면에 테슬라가 조금 많이 소외돼서 이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시총이 이제는 13위과 14위로 밀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진짜 요즘 많이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변동률만 봐도 그냥 고점 대비 하락률, 예전에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을 때 이 고점을 비교해서 한번 해봤는데 엔비디아는 346달러에서 94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상승률이 172%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2.6%죠. 이 두 기업이 메타, 페이스북도 이렇게 이 세 기업이 AI에 강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은 AI에 조금 멀어져서, 그리고 중국에 이런 익스포저가 많기 때문에, 중국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QQQ나 TQQQ, SOXL, 속슬 다들 보면은 크게 하락하진 않고 크게 상승도 안 했지만, 전체적인 요즘 흐름을 보면은 지금 TQQQ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31%고요. 그 다음에 SOXL, 속슬이 마이너스 37%다. 옛날에 이거 70%, 마이너스 80% 갈 때도 있었는데 그때를 잘 견디니까 이제는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진짜 좀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시장이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인가 보려고 하면은 공포와 탐욕 지수를 봐야 되는데,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지금 보면은 탐욕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욕심이 72까지 올라왔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탐욕인데 욕심 구간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걱정의 벽을 주식이 타고 간다고 하잖아요. 계속 가고 있지만 뭔가 좀 높은 것 같은데 강세장이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계속 간다. 그래서 저도 그냥 매수하거든요. 이게 타이밍을 이제 못 잡겠습니다. 타이밍을 못 잡겠고 그냥 조금 내려오면 바로 매수하고 요즘은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스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하 스타트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보니까 스위스 금리은행이 금리를 0.25% 내린 1.5로 금리를 낮췄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에 금리 인하한다,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해보는데, 아마도 지금 미국 상태도 저도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잡는데, 물가가 분명 2%까지는 못 갔지만 잡히긴 했거든요. 잡히고 그 다음에 고용률이랑 경제 성장률도 두 가지 지금 토끼도 잡았습니다. 두 가지도 잘 오르고 좋게 나와서 이거 진짜 새로운 이제 경제 역사가 써지는구나. 보통은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폭삭 내려온다고 이렇게
시장 약세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맞았어요. 예전에는 예전 역사에서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또 그냥 강세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주식을 꾸준히 모아 가셔야 된다. 괜히 하락 타이밍이나 이런 저도 좀 반성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던 저를 또 반성합니다. 그냥 강세장으로 가는데 타이밍 없이 꾸준히 잡는 것이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빵은 하지 마셔라. 한 자리에서 몰빵을 하면은 갑자기 또 하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힘드니까 우리가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데 이 변동성에 다 죽거든요. 변동성을 이기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조금 수익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안정성 있게 분할로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가 또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다시 뭐 하락했다가 이제 계속 반등하면서 1년간 이제는 또 상승 지금 상황으로 오고 있는데 구리값이 상승한다는 거는 공장을 많이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여파로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기업들이 어떻게든 해외 자동차를 막아서 테슬라를 막아서 우리나라 대기업 자동차를 이렇게 보호해주잖아요. 보호해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주는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은 애플이 미국 내에서 독점을 하니까 반독점법으로 이거를 막는다. 그러면서 이 경쟁이 있어야 된다. 그 예전에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아예 방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자유롭게 하되 독점을 방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애플이 거의 스마트폰 시장은 독점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미국과 유럽은 막으려고 하고 있다. 애플이 자국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잘 나가고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미국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이나 미국 경제가 잘 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면이 있다. 이런 면에서는 진짜 칼 같고 투명해서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주식이 잘 나가고 새로운 스타트업이 계속 나오는구나. 우리나라는 고였잖아요. 계속 고인물이 계속 독점할 수 있게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호구 취급하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고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애플이 요즘 많이 중국에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애플 회장이 지금 가 있잖아요. 팀쿡이 가 있어서 계속 중국 CEO들을 만나면서 뭔 얘기를 했나 봤더니 역시나 중국 친화적으로 이렇게 애플을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 중국 판매하는 아이폰에 바이두 아시죠? 바이두에 어니봇을 탑재하려고 논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소식통은 애플이 바이두의 AI 기술을 중국 내 기기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바이두와 예비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킴쿡 회장이 간 게 뭐 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두는 챗 GPT 요즘 유명하잖아요. AI 이 챗 GPT 대항마로 어니봇을 선보인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이다. 그래서 바이두 잘 아시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경쟁사보다 AI 기술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애플은 자사의 기기에 챗 GPT와 같은 AI를 탑재하기 위해 구글, 오픈 AI와 오픈 AI 등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보면은 바이두와의 협상은 중국 내 기기 현지 기업인 AI 모델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오픈 AI 이쪽 AI 버전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중국 내에 AI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바이두의 어니봇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니봇으로 이제 중국에 지금 출시되는 아이폰을 승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애플이 갖고 있는 이런 AI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똑같거든요. 지금 보면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와 구글 제미나이는 대표적인 AI 모델인데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아직. 그래서 애플은 보다 앞선 AI 기술을 탑재한 삼성전자도 지금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하는데 중국에서는 바이두의 AI 기술을 탑재한 바 있다. 그래서 애플도 이거를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바이두랑 협상을 해서 아마 AI가
아이폰에 들어갈 것 같다. 왜냐 아이폰이 지금 중국의 하웨이의 거센 도전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 24%가 지금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 계속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나 고부가 같이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영역에서 계속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점점 미국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만 앞으로 진짜 세계의 경제 1위가 중국이 된다는 이런 지금 예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미국이 점점 내려오고 이제 중국이 경제 패권을 가져갈 것인지 기대가 된다. 저는 뭐 둘 다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은 둘 다 투자하시고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뭐 2위로 밀린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지금 중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직원들과 일부 공급업체에게 4월까지 생산 제한 연장에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번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상하이 기가팩토리 있잖아요. 여기 직원들에게 모델 Y와 모델 3 생산량을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직원들에게 감산에 따라 기존 주 6일 반 근무 시스템에서 주 5일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생산 라인은 기존과 같이 하루 2교대 근무로 11시간 30분씩 운영된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달 초 감산에 나섰는데 직원들은 생산 정상화의 정확한 시점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감산한다고 이렇게 전달해드렸잖아요. 근데 제 예상이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감산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감산이 지금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게 감산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판매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Y라 모델 3 그 이후에 신 모델이 안 나오고 지금 계속 보면은 중국의 이런 신 모델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위기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비아디가 26일날 위안 플러스 이거가 신차가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커 믹스라고 해서 지커에서 믹스 미니 믹스라는 전기차가 나오는데 이것도 22일날 이제 출시가 됐죠. 어젠가 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하웨이에서 쉐리랑 합작을 해서 지금 체리랑 합작을 해서 럭시드라고 해서 이 자동차가 4월 8일날 나옵니다. S7 이 자동차가 4월 8일날 나오고 그 다음에 샤오미 자동차도 또 나오잖아요. 샤오미의 SU7 이 자동차도 28일날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차들이 계속 출시가 되니까 모델 Y나 모델 3 이게 라이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점점 더 줄어들겠죠. 이미 모델 3는 밀려나서 판매량을 많이 밀려났는데 모델 Y는 SUV 부분에서는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계속 비아디나 지커 자동차나 여러 자동차들의 이런 도전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조금 보시면은 지금 전기차 둔화 때문에 계속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가 뭐 아무라냐 그런 건 아니고요. 다시 중국 내에 판매량은 늘어날 겁니다. 지금 예상을 하는데 지금 76만 대인가 이제 다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3월에 판매량이 75만 대로. 그래서 판매량이 회복하니까 그만큼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도 아마도 가격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량도 어느 정도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암울한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 내에서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커 자동차가 지금 5번째 모델인 지커 믹스를 이미지를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3월 22일 날 5번째 모델인 이미지를 공식 공개를 했는데 아직은 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이런 이미지만 출시를 했다.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 차량이 뭐 자율주행도 되고 그 다음에 CATL에 3원계 리튬 배터리도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이제는 테슬라가 진짜 대항마들이 많이 생겼구나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기술 개발이죠. 정의선 회장이 탔던 중국 자동차 회사 이게 지커 회사거든요. 지리 자동차의 지커가 7나노 자율주행용 칩을 발표했다. 제가 이거 엊그제 말씀드렸는데 중국 지리 자동차가 7나노 자율주행 칩 AD1000 이거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본격화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탑승한 이 지커 자동차가 디자인이나 성능이 진짜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커의 자회사거든요. 이카X랑
C 엔진, 여기에 지금 최고 경영자가 함께 C 엔진이 설계한 7나노의 자율주행 시스템 온 칩,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AD1000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걸로 자율주행의 혁신을 추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카X와 C 엔진은 모두 리슈프 지리 자동차 회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AD1000 제가 어젠가 알려드렸는데, 이게 7나노급의 이 성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랑 비교해보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용 칩 올인 시리즈예요. 올인과 동일한 수준이고, 자율주행 레벨은 레벨 2가 적용 가능한 수준이다. 그런데 만약에 AD1000 이 칩을 4개를 사용하면은 1024 TOPS 이게 연산 능력인가 봅니다. 연산 능력으로 자율주행 레벨 4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산 능력이 진짜 중요한데, 이 초당 1조 번의 연산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연산 기능으로 해서 4개를 사용을 하면은 자율주행 레벨 4가 가능하고요. C 엔진은 21년 12월 스마트 콕핏용 나노 7나노 SoC 드래곤 이글 1호를 발표했으며, 이는 퀄컴의 7나노를 겨냥한 칩이다. 그래서 퀄컴도 계속 노리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중국도 차량용 반도체를 자기들이 공정을 하면서 가장 가성비 좋게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거를 대비하고 만들고 있나, 참 의문이다. 그래서 비아디와 비슷하게 지리 자동차도 이렇게 스마트 분야에서 계속 개발을 하면서 내재화를 시키고, 지리 자동차처럼 전체적인 다 이제 부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완성차에서 이제 부품까지. 그런 거 보면서 점점 더 진짜 중국 전기차들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반도체 이 엔비디아를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인텔의 자회사인 모비라이, 하웨이, 중국 스타트업 호라이즌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이 계속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모델을 계속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센서, 라이다, 반도체 이 센서 영역도 계속 경쟁을 하면서 좋은 이런 반도체나 아니면은 라이다, 센서들이 나온다. 그런데 과연 한국에서 이런 센서가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경쟁도 하고 더 싸고 더 좋은 이런 센서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은 중국이다. 왜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1억짜리 넘게 판매됐던 그 우리나라의 모델 있잖아요. 자동차 모델이 라이다도 안 달고 나왔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창피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보면은 지금 비아디도 지금 덴자 시리즈에서 N7에서 아이다스, 그러니까 도심 자율주행 이거랑 스마트 조종석, 스마트 세시, 이런 향상된 충전 및 안전을 갖춘 OTA를 이번 달에 계속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24년형 N7 CL 탕 EV, 이거는 모델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스마트카와 전기차 기술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래서 중국이 무서운 게, 제가 예전에는 처음에 차이나 전기차 투자할 때는 비아디나 지커 이런 데 말고는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창하자동차, 이 다른 밑에 자동차들도 계속 이 수준이 올라오면서 이제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싸게만 만들었는데 이제 주행 거리도 높고,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서로 이제 거의 다들 레벨 2 이런 자율주행 가능해지고, 테슬라랑 비슷하게 계속 자율주행 기능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 이게 참 중국 전기차가 무서운 게, 우리는 무시할 수 있지만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 과연 상륙을 할 것인지, 저는 아직은 아닐 거라 보고 있거든요. 비아디가 차량 상품권을 출원하고 딜러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그게 엄청나게 빨리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천천히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불리한 보조금 정책 때문에 굳이 보조금을 못 받는 상태에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과 그동안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비아디는 올해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아디의 전기 트럭, 전기 버스 등 상용 모델은 한국에서 이미 판매 중이다. 잘 되고 있죠. 상용 모델은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이 치열한
뭐 돌핀이나 CL 아토3를 한국에 밀어 넣어서 괜히 뭐라고 하죠, 보조금도 제대로 못 받고 계속 한국 그 현토부라고 하죠. 현토부랑 현경부에서 계속 막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테슬라도 막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여기에 들어와서 싸우기보다는 차근차근 그냥 준비하겠다. 그래서 지금 딜러랑 이런 거를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공장을 뭐 충주에다 짓는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뭐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을 가거나 유럽을 진출하려고 이렇게 하는 속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거는 아마 한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끝났을 때 아마 진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고 있었거든요.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니까 중국에서는 그냥 경쟁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국 기업을 유리하게 주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와서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중국은 유럽이나 이런데 아시아 시장 이런 데를 더 공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보조금이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가격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우리나라 전기차가 이길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서 댓글에서도 짜장 자동차 안 탄다, 별로다, 그거 고장나고 터진다, 이런 국뽕에 찬 이런 댓글들이 많았지만, 결국 또 이제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시는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예전 일본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무시하면서 쟤네들 짝퉁 만든다 그렇게 하고 무시했다가 결국은 파나소닉이나 소니나 다 망했잖아요. 그런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저는 걱정이 된다,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중국 전기차나 한국 전기차를 다 보면서 중국 전기차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면은 테슬라 이하로, 이제 테슬라 아래로 거의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중국한테 아예 안 돼요. 중국이 지금 자율주행이나 이 반도체 만드는 거 보면은 아예 안 됩니다. 반도체 칩이나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한국이 아예 밀렸는데, 그리고 이 배터리 기술이나 싸게 만드는 기술에서도 이 품질에서 아예 밀렸는데, 아직 한국은 우물 안의 개구리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지금 일본 전자회사가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다가 된통 당한 것처럼 한국의 지금 전기차 회사들이나 아니면 한국 국민들이 계속 중국 전기차를 무시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세계 시장에서 큰 코 다치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은 국내에서도 아마 큰 코 다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 걱정이 된다. 저는 진짜 우국 충정이라고 하죠. 우국 충정의 마음에서 계속 지금 중국이나 이런 상대들이 무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게 걱정되는데 결국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망할 수밖에 없겠죠. 예전 임진왜란이나 그런 것도 다 우리나라 대비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대비를 못하면은 자동차 생태계나 이런 것도 충분히 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해외 공장 현황을 23년 기준으로 레인보우 씨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조금씩 읽어드릴게요. 러시아에는 창청, 체리, 베이징 자동차가 들어가 있고요. 튀니지에는 창청 자동차, 헝가리 세게 되죠. 비아디가 들어가 있고, 벨라루스에는 지리, 그 다음에 불가리아는 창청, 이집트에는 체리, 지리, 그 다음에 이란에는 체리, 그 다음에 우즈베크에는 비아디, 파키스탄에는 창청, 상하이, 태국에는 비아디, 창청, 네타, 창안, 상하이, 아이온,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리, 체리, 창청,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비아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는 상하이 자동차, 멕시코에는 체리, 베이징, 장춘, 그 다음에 비아디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콰도르에는 창청, 창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는 체리, 유퉁, 둥펑이 들어가 있고, 브라질에는 창청, 비아디, 체리,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 체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무섭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니프 모터스 있잖아요. 니프 모터스가 폴란드 스탈란티스 공장에서 소형 EV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해석이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니프 모터스와 스탈란티스의 첫 번째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T03은 특별히 경쟁력은 없습니다. 새로운 C10이랑 C11은 모두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마켓을 공유를 위한 기술, 그 다음에 현지 생산 시간 테스트를 거쳤으며, 이것이 비아디 및 기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유럽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해내면은 점점 무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볼게요. 니폰 모터스가 폴란드 스탈란티스 공장에서 소형 EV를 생산을 시작했다. 그래서 T03이라는 소형 EV를 소위 SKD 이게 세미 넉다운 기술을 이용해서 올해 이르면 2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마도 폴란드에 이 부품을 가져가서 폴란드에서 조립하는 형식이에요. 조립하는 형식인데 2분기에 아마 올해 생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시작가가 엄청 싸죠. 4,900, 5,900 이거 뭐 거의 1,000만원대 차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T03이 지금 보면은. 그래서 주행거리는 200km, 310km, 403km까지 간다. 403km인데 1,000만원대면 엄청나게 싼 거죠.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싼 가격에 니폰 모터스가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폴란드에서 생산을 해서 유럽에 전역에 팔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값이 싸니까 유럽에서 충분히 팔릴 수가 있다. 왜냐 이제는 유럽 자동차다. 유럽에서 생산했으니까 스탈란티스의 지원을 받고 생산을 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스탈란티스가 51% 지분을 소유하고 니폰 모터스가 49%를 소유하게 되니까 이거 스탈란티스 차량이 나면서 내놓으면은 결국 유럽에서 팔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는 가격 경쟁력도 갖춘 중국 전기차들이 계속 들어갈 것이고 비아디도 물론 헝가리에서 생산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비아디의 양왕 U8 이 시리즈가 유럽에서 시승해 주실 드라이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 양왕 이 비싼 자동차도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베트남, 아까 베트남에 비아디 공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베트남에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고 이제 곧 출시가 가까워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비아디 전자가 이미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 공장이 비아디 전자 산업단지 주변에 건설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비아디가 이렇게 진출을 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중국 기술을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드론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데모 시설, 비행 데모 시설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항 모터스라고 해서 이 중국의 대표 드론 택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일본에다가 현지 시범 비행장 및 지상 인프라 이런 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지를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항의 일본 최초 무인항공 UAM 센터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완공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항은 EV 볼트를 위한 EV2를 위한 지금 보면은 현지 시범 비행장 지상 인프라 및 유지 관리 기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회사는 말했다.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이항의 시범 비행장이 지어졌다. 대단합니다. 일본의 UAM 센터가 지어지면서 이 드론이죠. 사람을 이렇게 실어 날릴 수 있는 드론 택시가 이제는 일본에서도 시범 운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게 중국이랑 이런 합작이 워낙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아디 자동차도 일본에 더 빨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일본이 진짜 똑똑하다. 일본은 중국을 싫어하지만 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랑 많이 협력을 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바보같이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중국을 물론 마음적으로는 싫어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래도 안 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국익을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도 조금 뒤로 보내고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된다.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텐데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가면은 힘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다이소나 뭐 알리나 이런 데가 왜 지금 요즘 열풍이냐. 결국은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들어가고 이제 시중에 가계부채 때문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못 쓰니까 이런 저가 브랜드 다이소나 뭐 올리브영 이런 데가 계속 뜨는 이유가 시중에 자금이 없다. 이제 소비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알리나 이런데 알리 뭐 이커머스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뭐 국내 이커머스가 역직구로 맞불을 놓는다는데 알리에 참 장난치십니까? 우리나라가 알리처럼 중국처럼 제조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나 이런 값싼 제품들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제조업이 있어요?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하고 없는데 제조업 기반이 우리나라에 이 저가 제조업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알리를 이깁니까? 역직구로.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참 이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진짜 우리나라가 점점 걱정이 된다. 이런 산업 구조나 이런 게 저성장으로 가고 있고 너무 부동산에 몰빵이 돼 있어서 참 이런 거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에 몰빵이 돼 있어서 이제 소비도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저출산에 이제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참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는 점점 어두워진다.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진짜 원화로 많은 걸 들고 있지 말고 달러나 미국 지수 추종 ETF 그다음에 중국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 전기차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